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제재법, 이른바 원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대형은행 등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 등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실이 지난 9일 대북제재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말 제정된 새 대북제재법인 원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미국 재무부가 불법적으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기존 제재법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 계좌 혹은 대리 지불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정부를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적용의 법적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은행 등 해외 기관들의 북한과 거래나 미국 달러 접근 차단,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The message is just you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but not both. And that shouldn't be a tough choice for too many institutions. 동시에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 금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 혹은 대북 제재 대상과의 직간접적인 거래에 고의로 연루된 미국 금융기관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법 권한을 지역 정부에 부여한 겁니다. 불법 대북 교역에 관한 제재 강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석탄, 철, 섬유 등을 거래하거나 해상 운송 혹은 인신 매매를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의무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원할 법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원비어법은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형은행의 달러 접근 제한 조치가 적용되면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제3자 금융제재 대신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압박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비어법은 미국 의회가 2년여에 걸쳐 제정한 세 번째 대북제재법으로 오토원비어 북핵제재 강화법의 줄임말인 브링크 액트로도 불립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1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제 제재 속의 경제 정면 돌파전과 자립과 민생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임 리선곤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되면서 외교 라인 개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과 인사 문제를 주로 다루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늦게 열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올해 국가 예산안을 승인하고 지난해와 같은 전체 예산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보건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7.4% 늘리고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한 법으론 제자원화법이 주목됩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노동자 파견과 석탄 수출 등 외화벌이가 막힌 상황에서 각종 고철 등 폐기물을 무진장한 원료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고육책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11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선 경제계획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사업에서 일부 정책 과업들을 조정 변경하는 문제들을 논의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인류적 대재앙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런 환경은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립 토대 구축과 민생 해결 집중 등 정면 돌파전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스스로 내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올해 정면 돌파선 경제 성과 그리고 당창건 75돌 세대지 목표에 맞춰서 현재 난국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 경제를 정상화한다, 그러니까 생산을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경제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입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이런 목표,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가장 그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리선권 외무상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어 국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외무상 임명에 따르는 당연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했으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공개돼 국무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직전 항공군 전투기 훈련을 시찰하는 등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대응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북한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 단체 코에이드의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13일 워싱턴 내 싱크탱크 윌슨 센터가 개최한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대응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웨거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1월 말에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다면서 북한 내 감염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내 교통이 통제되면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 자재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선 탈북민 출신 후보들과 관련된 문서 파일을 활용해 특정 인사들을 해킹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내 민간 보안업체 안랩과 이스트 시큐리티는 10일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숙희가 오는 15일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외교 문서 관련 이춘재 국장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을 특정 대상에 보내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또 김숙희가 보낸 악성 문서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지성호 나우 전 대표 등 탈북민들의 개인정보와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었고 이 악성 파일에 접속하면 목표 컴퓨터를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하고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김숙희 그룹의 해킹 공격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직후 방부 처리돼 식별이 불가능했던 이 미군 무명 용사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새로운 감식 기법 확보로 활기를 띠우면서 미국 유해 감시 당국의 최대 프로젝트로 부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제니진 박사는 최근 VOA에 미군 유해 감식소가 빗장뼈로 불리는 유해 쇄골을 70년 전 엑스레이 기록과 비교해 신원 확인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박사는 이를 통해 한국 전쟁 직후 미군 유해 867구가 미국에 송환될 당시 시신 방부 처리 용액을 사용하면서 신원 감식이 불가능한 이른바 무명용사로 분류됐던 미군 유해 652구에 대한 감식이 가능해져 이들이 70년 만에 이름을 찾고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진 박사는 600구가 넘는 유해들이 모두 감식 대상이 되는 만큼 이는 그동안 북한에서 송환받은 유해 숫자를 뛰어넘는 규모라며 한국전쟁 미군 참전 용사 신원 확인 프로젝트가 DPAA의 중심 프로젝트로서 더 많은 유해 감식에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